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중견기업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만들어서 올해 10년차를 맡고 있는 황철주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글로벌 회사를 이끌기도 지금 바쁘실 텐데,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을 만들어서 올해로 지금 10년째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 재단을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2010년 1월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국벤처기업 협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2009년까지는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창업과 벤처가 필요하냐라는 이런 무용론이 많이 일기 시작했다. 벤처 붐이 꺼지면서? 벤처 붐이 꺼지면서 네. 결국은 혁신과 창업과 벤처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에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창업과 벤처의 무용론이 여론화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제가 벤처기업 협회장을 맡았고 그 벤처기업 협회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폐허가 됐고 천연지하자원이 전무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그게 핵심 동력은 산업이고 산업을 일으킨 기업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가들은 사회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 이유가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론을 올바르게 몰아가고 새로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민국 행복하고 잘 살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가 정신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그 재단 이름에 왜 청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새로움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로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식과 기술은 순간적으로 누구한테도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채울 수 있지만 의식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세대가 청년이다. 청년이 미래고 그런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올바른 정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 올바른 정신이 깃들도록 하는데 이제 재단이 역할을 하시게끔 이렇게 출범을 했고 그렇게 쭉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재단에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대상이 이미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인가요? 아니면은 그 전 단계인가요? 초기 스타트업도 포함을 해서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근데 선생님들, 예비 창업자, 군인들, 지금 공군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육군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젊은 세대 통틀어서 지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그 성과라고 할까요?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는. 어쨌든 이 사장님이 보시는 성과 어떤 것입니까?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에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네.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공유가 됐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선생님들께 저희가 개발한 교재나 성공한 기업인들의 강의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다시 학생들한테 강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예비 창업가나 창업한 초기 창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의 다시 벤처다, 다시 창업이다, 혁신이다, 이런 부밍임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을 갖추지 않았나, 지원해주지 않았나,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정신은 어떤 걸까요? 이제 저는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근데 빵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의 기업가 정신과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천연지와 자원도 전무하고 지식도 기술도 시장도 없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한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빵이었습니다. 빵을 위해서는 밤을 새서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일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코피를 흘리면서 일을 했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 일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빵이 아니고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밤을 새고 일을 할 거냐?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일의 시작이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는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가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기업가 정신은 이런 행복을 만드는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일은 창업하는 것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일만이 아니고 기업을 키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남녀 간에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좋은 일을 통해서 친구가 만들어지고 좋은 일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과학자도 나올 수 있다. 모든 일의 기본이 출발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고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제 처음에 재단을 만들었을 당시, 그러니까 10년 전이겠죠. 그때하고 지금의 이제 다시 또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벤처 그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지금과 차이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욕망은 비슷하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창업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겠죠. 근데 창업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공의 기준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의 기준은 돈이었었고 지금의 기준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세계적인 존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부가 될 수도 있고 20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축적하고 있던 지식과 기술,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세계 탑 수준에 왔다.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뭐 과학기술, 창업 환경 모든 게 다 뭐 세계 탑 클래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참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의 차이는 조금 틀려졌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공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 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에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공유한 거는 가치가 있게 성공을 했다. 근데 각 기업가 정신이 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하는 그런 환경 조성에 저희가 재단이 좀 힘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차이가 좀 많이 틀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 젊은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 이렇게 좀 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청년 들의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점수로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인재만 51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절반 합니다. 막 넘어섰군요. 예, 이제 막 넘어졌던데 절반 넘어서기가 참 힘들고요. 네. 절반이 넘어서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51점인데 뭐 90점까지 도달하는 건 굉장히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이걸 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제 행복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일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동은 하면 할수록 괴롭고 일은 하면 할수록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노동은 노동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노동한 만큼만. 근데 일은 일 한 만큼 플러스 알파로 결과가 만들어진다. 부가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그게 일이다. 그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그 길을 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는 사람과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10m를 걸어가더라도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고 길게 보이지만 눈을 뜨고 10m 가는 사람은 지루함과 불편함과 괴로움이 없다. 이게 인생의 목표고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눈을 뜨고 가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과 일의 차이를 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재단이 이제 올해로 10주년을 지금 맞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학회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재단을 어디에 좀 방향성을 어떻게 두고 어디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1000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실시간에 양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한민국의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다 합치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1,000만 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핵심 성장 동력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방향으로 행복 추구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공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그 새로운 성공의 지도, 행복의 지도, 희망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를 이 1,000만 명한테 실시간으로 소통,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유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한국혁명기업가정신재단의 큰 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지도를 만드시겠다.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운이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젊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헬조선으로 대변이 되듯이. 예. 근데 그거는 뭐 꼭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예. 그래 시대와 환경, 경쟁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통계가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시대다. 네. 그래서 빨리 자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네. 빨리 자라는 거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성공한다. 빨리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빨리 잘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하는 철학이 같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을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올바른 정신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헛수저냐 금수저냐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극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다시피 앞으로 저도 그렇게 아직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불편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극복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이사장님이 벤처 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잘 무장을 하시고 이렇게 실천을 하시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기업인들한테는 좋은 귀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소위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지금 맡고 계시죠, 지금도? 네. 작년에 이제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생겨난 그 상생 모임인데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부장에서의 일본과 저희가 관계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불편해서 안 하고 부가가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건 아니다. 그런데도 국제 환경이 좋았을 때는 협력이 잘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려움이 처해졌다.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산업 협력이 나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그걸 이제 쪽에서, 소부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쪽에서 있죠. 협력에 문제가 됐고 빨간불이 켜서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안 된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부장 때문에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못하고 연구를 못한 거는 없습니다. 저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불편하지 않고 빨리 하고 늦게 하고 힘들고 힘 안 들고의 문제지. 이거는 우리는 교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을 했고 앞으로도 극복해 나갈 거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력,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경영하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지금 뭐 요즘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좀 잘 나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회사도 그렇죠? 네, 뭐 기업은 항상 뭐 좋아도 어렵고 어려워도 어려운 게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성은 199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쓰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술로 장비를 개발해서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 1등 마켓시어를 달성을 했고요. 그때서부터 한 28년 동안 R&D 연구개발 비용 한 1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R&D 센터를 1,1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그 이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찰나의 이익과 그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 여전히 이렇게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젊은이들과 또 이렇게 벤처 기업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